안녕하세요. 네, 오늘 배워볼 작품은 바로 참새입니다. 윤혜영 작가고요. 대표적인 수필가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참새를 소재로 한국 전통의 정서를 회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수필이다 라는 부분 보시고, 그러면 한번 참새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소리, 반가운 소리다. 짹짹짹 짹짹, 무참새에 조잘대는 소리, 반가운 소리다. 벌써 아침나절인가? 오늘도 맑고 고운 아침, 울타리에 햇발이 들어 따스하고 명랑한 하루를 예고해주는 귀여운 것들에 조잘대는 소리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귀여운 것들에 조잘되는 소리, 이런 거는 약간 어떤 거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까 참새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알 수 있죠? 기지개를 펴며 눈을 비빈다. 캄캄한 밤이 아닌가. 전등의 스위치를 누르고 책상 위의 시계를 보니 새로 3시다. 형광등만 환하다. 다시 눈을 감아도 금방 들렸던 참새 소리는 없다. 자, 그러면 여기 이 캄캄한 여기서부터 소리는 없다를 보면은 참새 소리가 실제로 들린 겁니까? 실제로 들린 것이 아니라 이게 뭐다, 작가의 꿈속에서 들린 것이다 라는 부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참새 소리가 나오는데, 이 참새 소리가 바로 상념의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 상념이 과연 무엇이냐? 상념이라는 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 그런 것을 상념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속에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상념이라고 하는데, 이 참새 소리가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어떤 계기를 주는 소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눈은 멀거니 천정을 직시한다. 참새는 공작같이 화려하지도 핫같이 고귀하지도 않다. 이게 뭐죠? 뭐 공작같이 화려하지도, 이유는 뭐다? 어떤 특별한 새가 아니다. 이게 외양이 특별하진 않다. 이 외양이 특별한 새는 아니다. 꾀꼬리의 아름다운 노래도 접동새의 구슬픈 노래도 모른다. 이거는 뭐예요? 꾀꼬리의 아름다운 노래도, 이 부분은 소리가 예쁜 새도 아니다. 시인의 입에 오르내리지도 완상가에게 팔리지도 않는 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고 또 인기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 조그만 몸매는 귀엽고도 매끈하고 색깔은 검소하면서도 조촐하다. 그러면서 이제 참새의 특징이 하나 나오기 시작하죠. 참새의 특징, 바로 조그만 몸매는 귀엽고 매끈하고, 그 다음에 색깔은 검소하고 조촐하다. 이 부분 같이 어떤 참새의 특징이 나옵니다. 특징 1. 어린 소녀들처럼 모이면 조잘된다. 어린 소녀들. 이거는 어떻게 쓴 거예요? 이거는 이제 참새를 뭐 한 거죠? 비유한 거죠. 참새를 비유한 표현이고, 또 어린 소녀들 모이면 조잘된다. 이것도 특징이 되겠죠? 특징 2번째. 아무 기교 없이 솔직하고 가벼운 음성으로 제깔제깔 조잘된다. 그러면 아무 기교 없이 솔직하고 가벼운 음성, 이것도 특징 3번째가 되겠네요. 쫓으면 후루룩 날아갔다가 금방 다시 온다. 이것도 여기서 이 부분도 바로 어떻게 보면 특징 4번째가 될 수가 있겠네요.
우리나라 방방곡곡, 마을마다 집집마다 없는 곳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참새의 특징 다섯 번째니까 주된 얘기는 뭐겠어요? 이게 바로 참새의 어떤 보면 다양한 특징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이야기 써놨죠. 진달래꽃을 일명 참꽃이라 부르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삼천리 강산 가는 곳마다 이 연연한 꽃이 봄 소식을 전해주지 않은 데가 없어 기쁘든 슬프든 우리의 생활과 떠날 수 없이 가까웠던 까닭이다. 보면 이 삼천리부터 까닭이다까지 보면 진달래꽃을 참꽃이라고 부르는 이유, 이게 왜 그러죠? 바로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했기 때문이죠. 그죠? 민요 시인 김소월이 다른 꽃 다 버리고 오직 약산의 진달래를 노래한 것도 다 이 나라의 시인인 까닭이다. 하고한 새가 많건만 이 새만을 참새라 부르는 것도 같은 뜻에서다. 그럼 여기서 뭐에 포인트를 둔 거죠? 바로 요 참이라는 이 참꽃하고 이 참새 해서 이 참이라는 이런 이 공통적으로 이 사용된 무엇이 참이라는 공통적으로 사용된 것에 착안했다. 이 나라의 민요 시인이 새를 노래한다면 당연히 이 새가 앞설 것이다. 당연히 이 새가 앞설 것이다. 이 말은 뭔 말이야? 여기 부분은 참새를 노래할 것이다. 이런 뜻이죠. 우리 집 추녀에서 보금자리를 하고 우리 집 울타리에서 자란 새가 아닌가. 이 새 울음에 동창에 해가 들고 이 새 울음의 지붕에 밭꽃이 피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밭꽃이 피었다 여기까지는 바로 아까 진달래꽃과 마찬가지로 이 참새가 뭐다? 우리 생활과 밀접하다. 우리 생활과 굉장히 밀접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달래꽃과 마찬가지로 우리 생활에 밀접한 참새라는 거죠. 미물들도 우리와 친분이 같지가 않다. 제비는 반갑고 부엉이는 싫다. 까치 소리는 반갑고 까마귀 소리는 싫다. 이 참새처럼 한 집안 식구같이 살아온 새도 없고 이 참새 소리처럼 아침에 반가운 소리도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여기까지 보면은 뭐다? 우리에게 반가운 존재인 참새 그렇게 되겠죠. 위허 긴 목소리로 새 쫓는 소리가 가을 들판에 메아리 친다. 들곡식을 축내는 새들을 쫓는 소리다. 그렇게 보면 참새도 우리에게 해로운 새일지 모르지만 왜 해롭다고 그랬지? 곡식을 축내니까. 봄, 여름에는 벌레를 잡는다. 하지만 뭐라고 됐어요? 모르지만 그렇지만 봄, 여름에 벌레를 잡는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해로운 새이기도 하지만 이로운 새이기도 하다 이런 말이죠. 논에 허수아비를 해앉히고 새를 쫓아 나락 먹는 것을 금하기는 하지만 쥐잡듯 잡아 없애지는 않는다. 이 부분이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인데 여기서 보면 나락 먹는 것을 금하기는 하지만 쥐잡듯 잡아 없애지는 않는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이 이 참새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게 이제 대하는 태도가 이게 쭉 보면은 한 4가지 정도 나오거든요. 3가지나 4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우리 민족이 참새를 어떻게 대하는가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머지 짚어드릴게요. 만일 참새를 없애자면 그리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반드시 추녀 끝에 서식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추녀 끝에 서식한다라는 말은 뭔 말이죠? 그러니까 뭐 맘만 먹으면 참새 다 없앨 수 있었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그렇게 메모라지도 않았고 이삭이나 북대의 깃깔이나 겨속의 나달, 수채의 바풀레까지 인색하지는 아니했다. 그러니까 메모라지도 않았고 여기에서 보면 아니했다. 여기까지도 보면 이게 아까 대하는 태도 1이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우리 민족이 참새를 대하는 태도 2가 되겠죠. 새를 쫓는다 라고 하지 않고 새를 본다 라고 하는 것도 애기같이 귀엽게 여긴 부드러운 말씨다. 또 하나 보면 새를 본다 여기 부분 새를 본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우리 민족이 참새를 대하는 태도 세 번째가 됩니다. 그리하여 저녁 때는 다 같이 집으로 돌아온다. 보면 그리하여 저녁 때는 다 같이 또 집으로 돌아온다라고 보면 그러니까 이 말은즉슨 한 집안 식구같이 살아왔다. 곧 이 말은 참새를 우리 민족이 참새를 대하는 태도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종합을 해보면 이 4가지를 종합을 해보면 이 4가지를 너그럽고 이 부드러운 태도를 보이며 한 집안 식구같이 살아왔다. 무엇가 우리 민족이 참새를 대하는 태도가 이 4가지를 종합을 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 지금 생각하면 황급빛 들판에서 푸른 하늘을 향하여 위허 위허 새 쫓는 소리도 유장하기만 하다. 새 보는 일은 대개 소녀들의 일이다. 문득 목단이 모습이 떠오른다. 목단이는 우리 집 앞 논에 그럼 여기서 지금 묵단이라는 모습이 떠오른다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추억을 어떻게 보면 떠올린다 이 말이죠. 이 묵단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는 부분이죠. 새를 보러 매일 오는 아랫말 처녀다. 나는 웃는 목단이가 공주 같다고 생각한 일이 있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웃는 목단이가 그러니까 관심이 있었다 이거죠. 어느 정도 호감이 있었다 이거지. 나보다 8살 손이라 누나라고 불러달라고 했지만 나는 굳이 목단이라고 부르고 누나라고 불러주지 아니했다. 왜 그럴까? 이거는 바로 호감이죠. 그는 가끔 삶은 밤을 까서 나를 주곤 했다. 어머나. 혼자서는 종일 심심한 까닭에 내가 날마다 와서 같이 놀아주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그도 만일 지금 살아있다면 물론 할머니가 되었을 것이다. 이 말은 뭐지? 이제 추억을 떠올려 본 거죠. 이제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그러니까 할머니가 되었다라는 거는 이제는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다. 많이 흘러갔네. 그거죠. 폐가 한 집을 가리켜 참새 한 마리 안 와 앉는 집이라고 한다. 또 참새 많이 모이는 마을을 복마을이라고도 한다. 그러면 참새 한 마리 안 와 앉는 집이면 뭔 말일까? 이 말은 먹을 것이 없으면 참새는 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는 거죠. 참새 한 마리 안 하는 집. 그러니까 거기 가면 야 먹을 거 하나도 없어.
진짜 없어 할 때 이런 말을 쓰죠. 후덕스러운 말이요, 이유 있는 말이기도 하다. 참새는 양지 바르고 잠풍한 곳을 택한다. 여러 집이 오밀조밀 모인 대촌을 택하고 나달이 풍족하고 방앗간이라도 있는 부유한 마을을 택하니 복지일 법도 하다. 복지라는 건 여기서 이제 복지라는 말은 이게 복이 있는 땅 이거예요. 이거는 땅지자예요. 그리고 복지 혜택 할 때 그 복지가 아니라 풍족한 마을에서는 새한테도 각박하지가 않다. 왜 각박하지 않을까요? 새한테도. 그러니까 풍족하니까 이제 뭐 한다. 이 새에게도 이 나누어 줄 이 나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인가 나는 어느 새 장수와 만난 적이 있었다. 조롱 안에는 십자매, 잉꼬, 문조, 카나리아, 기타 이름 모를 새들도 많았다. 나는 참새만 없네 하다가 즉시 뉘우쳤다. 실은 참새가 잡히지 아니해서 다행인 것을. 그러니까 여기 한번 밑으로 좀만 더 내려볼게요. 나는 참새만 없네 하다가 그러니까 뭐야? 이 말인즉슨 어떻게 보면 참새에 대한 이 작가의 애정을 볼 수 있죠. 근데 뉘우쳤대요. 그 이유는 바로 이거기 때문에. 이것이 이유가 되겠죠. 나는 어려서 조롱을 본 일이 없다. 시골서 새를 조롱에 넣어 기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제비는 찾아와서 논어를 읽어주고 까치는 찾아와서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고 꾀꼬리는 문 앞 버들가지로 오르내리며 머리 곱게 빗고 담배밭에 김 매러 가라 라고 일깨워주고 또한 참새는 한 집의 한 식구인데 조롱이 무엇이 필요하랴. 뒷문을 열면 진달래 개나리가 창으로 들어오고 발을 걷으면 복사꽃, 살구꽃, 가지각색 꽃이 철따라 날고 뜰 앞에 궤석에는 푸른 이끼가 이슬을 머금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 여기 뒷문을 보면 머금고 있다 이런 부분은 뭐 어떤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 그 정도로 해석할 수 있죠. 네. 여기에 만일 꽃거지를 한다고 꽃가지를 꺾어 방 안에서 시들리고 돌을 방구석에 옮겨놓고 먼지를 앉혀 이끼를 말리고 또 새를 잡아 가두어 놓고 그 비명을 향락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분명 악취미요. 그것은 살 풍경이었을 것이다. 여기서 보면 이 작가의 어떤 비판적 태도가 드러나죠. 이게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이 작가의 비판적 태도가 드러나기도 하고 또한 이 여기로 보면은 무엇을 여기에 나오는 행동들은 어떤 행동일까? 바로 이 자연의 생태를 거스르고 어떤 소유하려는 행동이겠죠. 이건 곧 어떤 사람들이 많이 하죠. 요새 이 현대인들이 이 자연을 대하는 태도를 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태도들을 어떠한다. 이건 악취미다. 이건 살풍경이다. 이렇게 말했듯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 태도라는 거죠. 자연은 그대로 있었을 때가 더 아름답다 이런 거지. 그래서 앞부분에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 참새도 씨가 져서 천연기념물로 보호대책이 시급하다는 이야기다. 세상의 참새들조차 명맥을 보존할 수가 없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뭐냐, 없게 되었는가? 이거 보면, 이 부분을 보면, 어떨까? 이 안타까움, 심정이 드러나죠? 안타까움, 그 다음에 어떤 아쉬움, 이런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동안 이렇게 세상이 변했는가? 생각하면
메마르고 삭막하고 윤기 없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거 이 작가의 어떻게 보면 어떤 현대사회에 대한 그 현대사회에 대해서 어떤 인식, 부정적 인식이 보여주고 있죠. 달 속의 돌멩이까지 캐내도록 악착같이 발전해가는 인간의 지혜가 위대하다면 무한히 위대하지만 한편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한 마리의 참새나마 다시금 아쉽고 그립지 아니한가. 그러니까 참새가 어떻게 보면 이게 사라져가는 이 세상에 대한 어떤 비판, 그리고 또 참새에 대한 그리움. 이 비판도 있고 그 다음에 그리움도 있죠. 그죠? 연화봉에서 하계로 쫓겨난 양소유가 사바 풍상을 다 겪고 또 부귀공명을 한껏 누리다가 석장 짚은 노승의 성진아 한마디에 황현대각 옛 연화봉이 그리워 다시 연화봉으로 돌아갔다. 이건 이제 구운몽에 관련된 이야기죠. 짹짹짹 잠결에 스쳐간 참새 소리는 나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려는 것인가? 날더러 어디로 돌아가라는 것인가? 보면 여기서 이 참새 소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맨 처음에 아까 이 작가의 무엇을 깨우고 이 잠을 깨우고 어떤 상념을 불러 일으켰잖아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아까 과거 회상을 조금 했죠. 이 과거 회상이 이 철학적 깨달음으로 바꿔야겠다.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된다. 요 두 가지를 이 참새 소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40년간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내 소리. 무슨 인연으로 40년 전 옛 추억, 가버린 소년 시절, 고향 풍경을 이 오밤중에 불러일으켜 놓고 어디로 자취를 감춘 것이냐. 잠결에 몽롱하던 두 눈은 이제 씻은 듯 깨끗하다. 나는 문득 일어나 불을 피워 차를 다리며 고요히 책상 머리에 앉는다. 그래서 끝났죠. 이게 누구 목소리인 줄 아세요? 네, 선생님 와이프 목소리입니다. 아까 계속 들으면서 웃음을 참으려고 애를 많이 썼네요. 그러면 여기 가버린 소년 시절 풍경 오밤중에 불러일으켜 놓고 이 말은 뭐죠? 어떻게 보면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게 했다라는 부분 알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조금 중요한 게 뭐냐, 과거와 현재에 대해, 이 과거와 이 현재에 대한 이 작가의 태도. 맨 처음에 과거를 어떻게 했지? 과거 가지고는 이게 참새가 우리 정통적인 농촌 마을에서는 뭐 흔한 새였다. 그리고 뭐 이렇게 자연과 더불어 살았던 우리 민족. 이런 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긍정적이고 굉장히 우호적으로 그리고 있는 반면에 이거 현재로 내려오면 굉장히 이 참새의 씨가 말라져서 천연길로물로 보호대책이 시급해졌고, 그 다음에 어떤 자연의 생태를 거스르고 어떤 소유하려는 생각, 그리고 메마르고 삭막하고 윤기 없는 세상이 됐다. 이런 식으로 비판적. 그러니까 과거는 긍정적 우호적으로 그리고 있는 반면에 그 작가의 어떤 태도가 과거와 현재에 대한 작가의 태도가 긍정적 우호적이었는데 현재는 비판적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럼 주제는 뭐겠어요? 주제는 좀 긴데 우리 민족의 후덕함
우리 이제 후덕함과 잃어버린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참새에 대한 상념. 상념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마음속에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죠? 그러면 특징들이 한 3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어떤 정통적인 것, 그 정통적인 것들에 대한 어떤 애정이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이 과거 회상, 과거를 이 회상하면서 이 현대 사회를 어떻게 한다? 현대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아까 그 작가의 태도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문체와 관련돼 있는 건데 담담한 회고적 필치와 이 소박한 문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경수필에 해당을 합니다. 이 가볍게 써내려가는 이런 경수필에 해당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